저희는 이제 요거를 추천은 안 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은 각 매장에서 이제 커피 추출하실 때 추출의 결과물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추출 액세서리들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도구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돼야 커피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 요즘에는 기본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긴 한데 저울이고요. 원두를 추출하기 전에 원두 무게를 재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이것도 최근에 많이 사용하시던 도징컵, 원두를 이쪽에다 받아서 포타필터에다 이렇게 옮겨두는 역할을 하고, 요건 이제 침칠봉 역할을 해주는 걸 육각렌치로 가져왔는데 이것도 이제 포타필터 쪽에 담기는 원두를 조금 풀어줘서 전체적으로 좀 균형 있게 담기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시는 게 디스트리뷰션 툴이라고 하는 거고, 원두의 표면을 조금 평탄하게 해주는 작업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실 템퍼도 많이들 좀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 좀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고, 그 다음 바스켓, IMS랑 VST 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두 가지 비교로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용량별로 조금씩 크기가 달라요. 이것도 같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저울이고요. 요거는 정말 필수적으로 저희는 써주시길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그라인더에 내가 원하는 도직량을 설정을 해 놓더라도 계속 이제 편차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관된 커피, 적어도 큰 변수를 가지지 않는 커피를 추출하려면은 저울을 꼭 사용해서 내가 목표하는 무게를 확인하고 추출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저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0.1 단위까지 표시가 되는지예요. 0.1 단위까지 표시가 안 되면은 18.5도 18g, 18.1도 18g이기 때문에 좀 편차가 되게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0.1 단위까지는 나오는 저울이 좋고요. 그 이상 나오는 저울은 약간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사용하시는 타임모어 저울이고 반응 속도도 되게 빠르고, 그다음에 이 저울은 이제 저희가 가성비 저울로 많이 추천드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것보다 조금 더 크기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포타필터를 올려놨을 때 타임모어 저울도 크게 무리 없이 올라가는지만 조금 더 크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겠죠. 근데 저울이 또 요즘에는 바 쪽에서 다 보이게 이렇게 하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저울도 이쁜 것들이 많이 선호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성비 저울이긴 하지만 네,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카스의 WZ3A라는 저울입니다. 요것도 이제 필수템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고, 도징컵입니다. 도징컵. 요거 이 C&E 협찬해 주신 홈카페에 사용하시는 아주 이런 형태로도 괜찮고, 아니면 이런 종이컵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일단 목적은 뭐냐면은 그라인더에서 원두를 이쪽에다가 받아요. 여기다 딱 받아서 이런 식으로 포타필터를 얹어서 이렇게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단순히 옮겨주는 역할만 하게 되면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걸 잘 사용하시려면은 얹어주고 난 후에 이런 식으로 360도로 잘 흔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두를 받고 하나, 두 번 정도 흔들고 살짝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산처럼 쌓여있는 거를 살짝 이렇게 평탄화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진짜 내가 이 도징컵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종이컵으로 만약에 사용하실 때도 여기다가 이제 원두를 받아서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안에 있는 커피의 각기 다른 크기의 입자들이 잘 섞일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저희는 각 매장에서 다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좋기 때문에, 일관성을 주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바리스타들이 이렇게 서로 수출을 해도 일관적이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쉼추봉이고요. 이 이름이 요즘에는 뭐 이런 침으로 되어 있는 형태도 많이 쓰시고, 육각렌치 안핌 그라인더 사면은 같이 주는 건데 그게 없어야 제가 요거를 가져왔고, 라떼아트 애칭펜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가늘고 긴 침이면은 되고요. 요거의 역할은 사실 도징컵이랑 비슷합니다. 그라인더에서 떨어진 원두들이 잘 분배되어서 채널링 유발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도구고, 내가 포타필터에다가 그라인더에서 원두를 받은 후에 이 침칠봉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솎아주는 역할을 해주실 때 쓰시면 되고, 혹은 도징컵에다가 받으신 후에 도징컵에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도징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원두를 한번 이렇게 솎아준다. 뭐 두 개 다 사용하실 필요까지는 저는 없는 것 같고, 요거 도진컵이나 혹은 침실봉, 네,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사용하시고 없는 데가 없어요. 이제 고객사들 방문하면은 이거를 다 일단은 구비를 해놓으세요. 이거를 왜 구매하셨어요? 물어보면 당연히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요거는 이제 사용하는 목적과 의도가 확실하게 좀 있어야 돼요. 일단 이 디스트리뷰션 툴의 목적은 전체적으로 한번 위쪽 면을 평탄화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두를 포타필터에다 이렇게 받으면은 일정하게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산으로 이렇게 쌓인다거나 혹은 뭐 울퉁불퉁하게 쌓이거나 그 위쪽을 좀 평탄하게 해주는 작업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형태도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바람개비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형태도 다양하고 높이 조절도 가능해서 더 깊게 해가지고 원두를 더 깊이 눌러줄 수도 있고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요거를 굳이 추천은 안 드려요. 일단은 이 디스트리뷰션 툴은 사용했던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은 추출에서의 일관성을 엄청나게 좋게 해준다던가 채널링을 방지해준다라던가에 크게 느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셨을 경우에 내가 커피 맛에 이런저런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것들이 진짜 객관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느껴지는지 일단 좀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원두를 받고 뭐 도진컵을 쓰면은 도진컵을 쓰고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툴까지 하고 그 다음에 템핑을 하게 되면 커피 한 잔이 나가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그 안에서 제일 중요도가 좀 우선순위가 낮은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유행했던 디스트리뷰터 사용하는 그쵸. 수출법도 유행을 그쵸.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해 혹시 언급할? 그거는 이제 김상우 바리스타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의도와 목적이 명확해요. 이제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그런 방식의 커피로 추출하게 되면 농도가 되게 낮게 나와요. 에스프레소라던가 이런 되게 농도가 진한 음료들은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판매하는 아메리카노 혹은 라떼 혹은 플랫화이트 이런 거에 사용하게 되면 농도감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뭐 내가 그런 방향성의 커피를 추구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용하시는 게 맞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추출 과정에서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 사용하신다면 굳이 추천은 안 드려요. 요거는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우리가 친숙한 템퍼죠, 템퍼. 요거 저희가 제작을 한 건데 어스가 제작을 해주신 거잖아요. 템퍼 그냥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템퍼 아무거나 쓰시죠. 여기까지는 다 좋은 걸 사세요. 막 20만 원짜리 저울, 도진컵도 뭐 좋은 거, 이쁜 거 이런 거 쓰시고, 템퍼는 이제 받은 거. 머신 사거나 뭐 사면 주거든요. 근데 그런 템퍼를 쓰게 되면은 일단 템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지름입니다. 이 지름이 58.5mm 정도 내외의 지름이 되는 템퍼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58mm라고 하는 바스켓의 사이즈에 58.45mm 정도의 템퍼를 넣어야 빈 공간 없이 다 이렇게 채울 수가 있고요. 흔히 공짜로 주는 템퍼들은 58mm짜리 템퍼들이 좀 많아요. 그렇게 되면 0.45mm 차이로 이 안쪽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쪽은 이제 템핑이 잘 되지 않고 그쪽으로 물이 빠르게 빠져나가서 채널링 현상이나 추출 불균형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밀 템퍼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되게 좋은 템퍼 브랜드들, 뭐 렉바버나 풀먼 뭐 이런 여러 가지 템퍼 브랜드들은 다 이 정밀 템퍼로 템퍼 베이스가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템퍼를 쓰시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정밀 템퍼를 쓰고 계실 확률이 높고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머신 살 때 받은 템퍼들은 58mm 템퍼, 좀 지름이 작은 템퍼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정밀 템퍼로 바꿔주시면 훨씬 커피 추출이 일관되고 농도도 훨씬 올라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템퍼는 무조건 정밀 템퍼를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IMS, 그다음 VST 이렇게 두 가지고,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은 첫 번째로 옆면의 형태, 일자로 떨어지는 거랑 안쪽으로 약간 면적이 작아지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안쪽에 구멍의 개수와 크기가 다릅니다. 이게 잘 보이진 않는데 구멍 모양도 달라요, 사실은. 일단 IMS 같은 경우에는 타공 개수가 VST보다 좀 적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타공의 모양이 원뿔형이에요. 그리고 면적도 커피가 밑으로 추출되는 방향으로 좁아지는 형태를 가집니다. 커피의 좀 질감이나 바디감 같은 개성적인 느낌을 조금 더 살려줄 수 있는 추출을 한다고 하고요. 저희가 실제로 진행을 해봤을 때 약간 질감 같은 게 좀 더 생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두를 VST보다는 조금 더 굵게 사용을 해요.
왜냐면 밑에 면적이 좁기 때문에 훨씬 더 압력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굵은 분쇄도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VST 같은 경우는 이제 라마르조코 같은 머신 사용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VST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안에는 그냥 원형 타공, 그다음에 타공의 크기가 IMS보다 훨씬 작습니다. 옆면도 일자로 떨어지기 때문에 IMS보다 훨씬 가는 입자를 사용하실 수 있어서 추출 농도나 수율 같은 부분에서 조금 더 높아지게 되고요. 추출하게 되면 맛은 밸런스가 조금 더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커피의 단맛이 조금 더 올라가고 맛 전체의 길이가 되게 길어지는 편이고요. 저희는 VST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VST 사용하고 있고요. 이 바스켓들도 크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0g짜리고요. 이게 이제 18g짜리. 이렇게 높이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20, 그리고 22g짜리도 이런 식으로. 용량이 내가 선택한 온도에 맞는 용량을 사용하는 게 되게 좋아요. 내가 사용한 양보다 더 적은 바스켓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큰 바스켓을 사용하는 게 나으실 수도 있어요. 20g을 사용하는데 이 18g에 담게 되면 원두가 너무 이렇게 높이 올라오게 되고요.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샤워 스크린이랑의 높이가 되게 맞닿게 돼요. 그렇게 되면 추출이 좀 불균형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거리가 확보되는 적정 용량의 바스켓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추출하는 이 팀도 예시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갈까요? 가시죠. 아까 설명드린 용품들 사용해서 추출해 볼게요. 이 VST 20 바스켓 사용할 거고요. 요거 장착 잘 해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울로 일단 무게 재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항상 저울은 나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0점을 맞춘 후에 목표하는 원두량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오차는 한 플러스 마이너스 0.2g 정도로 저희는 제한을 해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도진컵을 사용하신다면 도진컵을 사용해서 포타필터에 옮겨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런 침칠봉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템퍼 사용해서 템핑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추출 아이템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설명드렸던 내용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 추출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목적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시간이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구들 사용하시게 된다면 아마도 커피 퀄리티가 각 매장에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해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